서연은 밤 늦게 침대 머리맡에 앉아 오랜만에 동생 지혜와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언니, 주말에 놀러 갈게. 형부 얼굴도 보고 싶네. 분명 대수롭지 않은 문장이었는데 서연의 심장은 묘하게 쿵쿵 뛰었다. 동생 지혜가 결혼 후 왕래가 뜸하더니 갑작스럽게 자주 언니 집을 찾고 있었다. 서연은 결혼 5년 차에 접어들며 남편과 약간의 권태기를 느끼고 있었다. 물론 민재가 나쁜 남편은 아니지만 일상이 바빠 서로 스킨십이나 대화가 줄었다. 그런 시점에 지혜가 부쩍 언니 집에 드나들며 형부 회사는? 형부 좋아하는 음식은? 같은 관심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불편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아니야, 우리 지혜가 그런 애는 아니지. 그냥 친가족끼리 편하게 지내는 거겠지. 그렇게 몇 번을 되뇌었지만 등 뒤에 서늘한 그림자가 감도는 기분이었다. 서연과 지혜는 어릴 때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당시 서연이 15세, 지혜가 9세. 고모가 어느 정도 양육을 도왔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등학생이던 서연이 아르바이트하며 동생 뒷바라지를 했다. 덕분에 지혜는 초중고를 무난히 졸업했지만 언니가 너무 잘난 척한다는 불만을 종종 드러냈다. 서연은 이게 다 너를 키우기 위해 한 노력이라고 했지만 지혜 입장에선 언니가 날 지배하려 한다는 피해의식을 품었다. 서연은 대학 졸업 후 취직했다가 30세 무렵 지금의 남편 민재를 만나 결혼했다. 당시 지혜는 언니가 결혼하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라며 투덜댔고 서연은 미안함에 원하면 같이 살아도 되라고 제안했지만 지혜는 자존심 상한다며 거절했다. 결국 지혜는 독립해 자취하며 지냈고 자매 사이도 점차 소원해졌다. 서연이 부모 대리로 동생 뒷바라지했던 세월을 생각하며 이젠 지혜도 잘 지내겠지라고 믿었지만 막상 지혜는 언니가 자신보다 더 안정된 가정과 남편 안정된 직장을 갖췄다는 사실에 열등감이 커졌다. 왜 난 이렇게 불안정하지? 언니만 행복하네. 하는 질투가 마음속에서 자라났다. 결혼 후 5년 동안 거의 오지 않던 지혜가 몇 달 전부터 자주 연락해왔다. 언니, 형부랑 식사 같이 하고 싶어. 언니 집에 놀러 가면 안 돼? 서연은 반가우면서도 어딘가 불안했지만 흔쾌히 허락했다. 그래, 자매니까. 지혜가 올 때마다 남편 민재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형부 회사는 무슨 일해요? 연봉은 얼마쯤? 같은 질문이 거침없었다. 서연이 너 너무 속물처럼 묻는 거 아냐? 하자 지혜는 웃으며 아유 농담이지. 형부 재밌네. 언니는 좋겠어, 이런 남편이라. 라며 넘어갔다. 민재도 동생 처제가 애교 섞어 질문하니 처음엔 즐겁게 대답했다. 그날 밤 서연은 남편에게 지혜가 좀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이런저런 걸 묻고라며 의아해했지만 민재는 처제가 호기심 많은 거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며칠 뒤 지혜가 또 찾아왔을 때 서연은 식자재가 없어 슈퍼를 다녀오는 사이 지혜와 민재가 거실에 단둘이 있었는데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다. 형부, 여기 잠깐. 지혜가 민재의 소매를 당기며 얼굴 가까이 대고 속삭이는 모습이었다. 서연이 문을 열며 들어서자 둘은 황급히 떨어졌다. 서연이 무슨 얘기 중이었어? 라고 묻자 지혜는 형부 옷에 먼지가 묻어서 털어주느라. 라고 실실 웃었다. 민재도 애써 웃으며 아무것도 아냐. 라고 답했다. 서연은 마음이 또다시 불편해졌다. 지혜가 남편에게 지나치게 친밀하게 굴잖아. 혹시? 그러나 그 생각을 곧 부정했다. 우리 지혜가 설마 내 남편을 말도 안 돼. 그냥 친밀감일 뿐일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민재가 서연에게 소홀해지는 느낌이 짙어졌다. 대화도 줄어들고 밤이면 늦게 들어오거나 자주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서연이 무슨 일 있어? 스트레스 많아 보여. 라고 물어도 민재는 아냐, 회사가 바쁠 뿐. 이라며 말을 가로막았다. 어느 날 서연이 우연히 민재가 화장실은 간 휴대폰 메신저를 엿봤는데 프로필 사진 목록에 지혜의 이름이 상단에 있었다. 동생이 남편과 메신저 대화를 이렇게 자주. 대화 알림이 잠겨 있어서 연락 못했지만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오간 메시지 같았다. 이거 그냥 가족끼리 치고받는 문자치곤 지나치게 많아 보이는데?
서연은 불안이 커져갔다. 어느 날 지혜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지혜가 문장 끝을 낮은 목소리로 오빠, 우리 언제 다시 만나?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언니인 서연이 뭐 하는 거야? 라며 방문을 열자 지혜는 그냥 아는 오빠랑 통화했어. 라고 얼버무렸다. 그러나 서연 직감에 형부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지나갔다. 소름이 돋았다. 그 후로 서연은 밤마다 잠을 설치며 남편이 혹시 지혜와 불륜 관계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상상을 했다. 하지만 자매끼리 그러면 안 된다는 상식에 설마 동생이 내 남편을 이라는 생각을 부정하려 했다. 그게 진실이라면 정말 막장 중의 막장일 테니. 하룻밤 지혜가 언니네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며 거실에 누웠다. 서연은 별말 없이 그래 편히 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새벽에 지혜가 배를 잡고 신음하며 쓰러졌다. 놀란 서연이 어떻게 병원 가자 라고 소리치자 민재도 달려와 지혜를 들쳐업고 차로 이동했다. 응급실에서 진료 후 지혜가 의사에게 임신 상태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사실을 서연이 전해 들었다. 서연이 임신이라니 말도 안 돼. 너 남자친구 없다고 하지 않았어? 라며 당황해 묻자 지혜는 고개를 돌렸다. 민재는 옆에서 굳은 표정을 했고 의사는 정밀 검사를 받아야 알겠지만 임신 초기 가능성이 높다라고 확인했다. 지혜가 조금 회복된 뒤 서연은 매섭게 물었다. 누구 아이야? 설마. 지혜는 거짓 웃음을 흘리며 그건 난 말할 수 없어. 그냥 나도 상황이 복잡해. 민재는 술렁이며 지켜봤고 서연은 남편 얼굴을 유심히 봤다. 남편은 왜 그렇게 초조해하지? 서연이 남편에게 당신 아는 거 있어? 라고 물었으나 민재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지혜는 언니 집에 남아 휴식을 취했다. 서연은 며칠간 지켜보며 여전히 의심이 커졌다. 동생 임신 혹시 그 아이가 우리 남편 아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결국 의심이 극에 달한 서연은 남편이 목욕 중일 때 그의 휴대폰을 몰래 뒤졌다. 늘 잠금 걸려 있었지만 마침 간단한 패턴을 알아내어 메시지함을 열었다. 거기에 남편과 지혜의 대화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지혜야, 너 정말 임신한 거야? 대체 어쩌려고 해? 오빠, 우리 아이잖아. 언니에겐 어떻게 말할 거야? 미치겠네. 당장 말하면 서연이 큰 충격받을 텐데. 나보고 그냥 낙태하란 말이야? 우린 이미 뜨겁게 사랑했는데. 이러지 마. 조금만 기다려. 방법을 찾아볼게. 서연은 메시지 내용을 보고 전율했다. 동생 지혜가 정말 남편과 불륜 관계였어. 그리고 그 임신은 내 남편 아이. 머리가 하얗게 멍해져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이것이 꿈이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메시지 대화는 충격적 현실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거실로 동생 지혜를 불렀다. 서연이 내가 대체 무슨 짓 한 거니? 민재와 관계라니 아이까지. 하고 소리치자 지혜는 하얀 낯빛으로 굳었다가 이내 차갑게 웃었다. 지혜는 언니가 다 봤구나. 어쩔 수 없네. 맞아, 나와 형부는 사랑해. 언니가 받았던 완벽한 남편을 나도 갖고 싶었어. 라고 뻔뻔하게 털어놓았다. 서연은 치를 떨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키우고 가족이라 믿었는데 내가 내 남편을 빼앗아? 하고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다. 지혜는 내가 언제부터 언니에게 빚진 존재로만 살아야 했어?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형부가 나를 더 좋아한다면 언니가 양보해줘야지. 라며 비뚤어진 논리를 펼쳤다. 서연은 내가 미쳤구나. 라고 소리쳤고 지혜는 비웃듯이 이제 늦었어. 이미 아이까지 생겼는데 오빠가 나를 버릴 수 없을걸. 이라며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민재는 이 소란을 듣고 달려왔지만 서연은 그를 노려보며 나가 내가 할 말 없어. 라고 소리 질렀다. 민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다음 날 지혜는 짐을 싸들고 언니 집을 떠나며 서연에게 곧 형부도 나와 살게 될 거야. 언니가 집을 비워줬으면 해. 라는 막장 발언을 남겼다. 서연이 제정신이니?
라며 붙잡자 지혜는 오빠도 이미 내게 마음이 기울었다고. 아이가 있으니 우리 가정이 되는 건 시간 문제. 라고 독설했다. 언니는 기력 없이 주저앉아 지혜야. 내가 정말 사람 마음을 이렇게 찢어놓으면 결국 너도 불행해질 거야. 라고 말했지만 지혜는 불행? 아니야, 난 언니 대신 완벽한 가정을 이룰 거야. 라며 등을 돌렸다. 서연은 남편 민재에게 당장 동생 아이를 지웠으면 하고 다시는 만나지 말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재는 이미 아이가 생겼다면 내 책임도 있는데 어떻게라며 우물쭈물했다. 서연이 그럼 우리를 버리겠단 소리? 라고 소리치자 민재는 아니, 나도 모르겠어. 사랑은 당신과 했지만 지혜랑은 단순한 실수였어. 근데 아이가 생기면 어떡하지라며 회피적 태도를 보였다. 서연은 남편이 확실히 동생을 끊어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더 큰 배신감을 느꼈다. 결국 이 둘은 우유부단하게 이어지며 나를 따돌리겠지? 며칠 후 지혜가 공식적으로 병원 진단서를 띄어왔다. 임신 7주. 민재도 검사 결과를 보고 정말 내 아이인가 확증을 갖게 됐다. 서연은 그 서류를 봐도 떨리기만 했다. 내 남편과 동생 사이에 아이 말도 안 돼. 민재가 어쩌면 이 아이 책임져야 할 것 같아. 지혜는 이미 내 아이를 가졌으니라는 말을 서연에게 했다. 서연이 그럼 우릴 파탄내고 지혜와 살겠다고. 민재는 머뭇거리며 미안해 하지만 내가 이해해주면 안 되나? 지혜가 아이 낳으면 넌 그냥 동생을 받아들이고 우리 셋이서. 서연은 경악하며 뭐라고? 한 집에 자매와 한 남자가 같이 사냐? 이건 미친 소리. 민재는 나도 미쳤지만 아이가 생겼으니라며 황당한 제안을 했다. 대책 없이 세 사람 함께 살아보자는 말에 서연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부엌 식탁에 앉아 울다가 웃다가 했다. 정말 세상에 이런 막장 상황이 있나? 한 달 뒤 시댁이나 친척들에게도 이상한 소문이 퍼졌다. 동생 지혜가 임신했는데 아버지가 누구냐? 민재와 뭔가 수상한 것 같다. 서연은 살얼음판을 걷듯 지내다가 결국 친척들 앞에서 사실이 터졌다. 지혜가 친척 모임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내가 유민재 아이를 가졌어요. 라고 선언했다. 모두가 경악하며 그게 무슨 말이야? 민재는 서연 남편이잖아. 너희 자매 사이에 말도 안 되는 짓이네. 라며 아우성이 났다. 지혜는 둘이 끝난 결혼이고 언니가 아이 못 낳으니 형부가 나를 선택했을 뿐이야. 라는 막장 발언을 남발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분노와 수치심에 눈물로 떨었다. 시댁 식구와 친척들은 이들을 말릴 새도 없이 난장판이 벌어졌다. 민재마저 충격 속에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라며 지혜를 말렸지만 지혜는 의기양양했다. 오빠 이렇게 해야 내가 날 공식적으로 선택하잖아. 결국 서연은 이성을 잃고 그래 좋아. 너희 마음대로 해. 난 이 결혼 끝내. 민재 너와는 이혼이야. 라고 소리쳤다. 민재는 잠깐만 아직 결정하지 말고. 라며 붙잡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동생과 불륜이고 아이까지 생겼는데 내가 뭘 기다려. 내가 원하는 건 두 여자를 동시에 가지고 싶은 걸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난 절대 인정 못해. 지혜가 비웃으며 드디어 언니가 물러서는군. 잘 됐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서연은 착각마. 이혼 후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가 한 짓, 민재가 한 짓, 법적으로 책임 묻겠어. 난 두 사람 모두에게 복수할 거야. 라고 울부짖었다. 친척들 앞에서 막장 싸움이 펼쳐진 뒤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 짐을 쌌다. 그리고 남편에게 당신 마음대로 동생이랑 살든지. 나는 내 길 갈게. 대신 두 사람에게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가능성까지 열어둘 거야. 불륜은 범죄니까. 라며 비장하게 말하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서연이 이혼 소송을 시작하자 민재는 초반엔 소송을 피하려 애썼다. 합의 이혼 정도면 안 되냐? 재산 분할 너무 크게 달라 하지 말라. 라며 궁색하게 나왔다. 서연은 양다리 불륜으로 아이까지. 법이 가볍게 보진 않을 거야. 정신적 손해배상도 최대한 요구하겠다. 라고 강경히 나갔다.
결국 민재와 서연의 이혼은 순탄치 않게 진행됐다. 민재가 먼저 별거했다는 이유 등으로 버티려 했지만 법원은 불륜 증거로 메시지, 동생 임신 등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서연이 유리한 쪽으로 판결했다. 민재는 상당한 위자료와 재산 일부를 서연에게 내줘야 했다. 한편 지혜는 임신한 상태로 민재와 동거에 들어갔다. 결국 내가 이겼다. 언니 남편을 가져왔잖아. 라며 스스로 뿌듯해했다. 하지만 실제로 함께 살면서 민재의 우유부단함과 자금 문제를 보며 실망하기 시작했다. 오빠, 돈이 이렇게 없으면 어쩌라고? 내가 아이까지 낳으면 생활비는? 이라고 짜증냈다. 민재는 내가 부업이라도 하면서 벌어야지라고 애매하게 답했다. 임신 중기가 되자 민재가 지혜에게 소홀해졌다. 아이를 가지면 지혜를 전폭적으로 사랑해 줄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집안 형편이 공공해지고 민재는 회사에서도 평판이 나빠져 승진이 막히고 있었다. 그는 술에 절어 내가 왜 이렇게 됐지라고 한탄했고 지혜에 대한 사랑도 식어갔다. 지혜는 결혼 전 상상했던 언니 삶을 빼앗아 내가 호사 누리는 그림과 거리가 먼 현실에 분노했다. 지혜는 어느 날 거리에서 언니 서연을 우연히 만났다. 서연은 짧은 단발로 스타일을 바꾼 채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바삐 걸어가고 있었다. 지혜가 다가가 언니 하고 불렀다. 서연은 돌아보며 왜? 할 말 있어? 라고 냉담하게 물었다. 지혜는 얼굴을 굳힌 채 형부 아니, 민재가 요즘 날 돌봐주지도 않고 힘들어. 돈 문제도 심각하고 언니, 우리 다시 화해할 수 없어? 라고 은조렸다. 서연은 어이없어 화해. 내가 내 남편을 빼앗고 아이까지 지금 와서 뭘 기대해? 난 내가 한 짓을 절대 용서 못해. 라고 말했다. 지혜는 한순간 눈물이 맺힌 채 난 그냥 사실 언니한테 질투가 많았어. 늘 언니가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해서 언니가 가진 걸 빼앗고 싶었다고라며 울었다. 서연은 냉정하게 그 결과가 이거잖아. 너도 불행, 나도 상처.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니? 하고 돌아서 버렸다. 그 길에서 지혜는 한참 울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되돌릴 수 없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사연 노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이 되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